안녕하세요. 윤동선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오늘은 지난번 그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해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 자연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생긴 것이 바로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몸 자체에서 발생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이상 현상을 일으켜서 이상세포로, 즉 암세포로 변형이 이루어져서 세포 분열이 돼서 자꾸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겁니다. 내 몸에서 생긴 그 병을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탐복한들 의사는 현대의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사대란으로 의사들은 나는 모르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한마디로 의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고 돈만 노리는 정말로 심한 표현이지만 돈벌레입니다. 의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윤동선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을 자꾸 목이 타도록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생긴 질병은 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진단을 잘못해서, 수술을 잘못해서, 약을 잘못 먹어서 내 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생각을 머리에서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을 왜 의사 탓을 합니까?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6기 자연건강법을 자꾸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암세포는요, 즉 변형되는 세포는 하루에 의과학 하는 분들이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1000개 내지 10,000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 세포가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다 암이 걸려서, 다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다 죽는다는 그런 아주 극심한 표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내 몸에 맞는 음식, 나한테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음식,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면 하루에 1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기는 그 세포가 더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6기 자연건강법. 자, 공기, 코로 호흡하는 공기, 그 다음에 마시는 물 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음식, 식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운동, 동기,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강한 믿음, 신념,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혈순환을 도와주는 열기. 이렇게 6가지 기운을 잘 다스렸을 때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하루의 세포가 1000개, 암세포가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생기는 세포가 다 소멸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전문적으로 저는 의학 서적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 전문적인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폐 질환, 그 다음에 심장,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산 좋고 공기 좋은 단양에 와서 자연의 법으로 근 20여 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육기자연건강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기운을 잘 명심하여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자, 공기는 가능하면 그 산 같은 경우에는 7분 능선, 제일 좋기는 해발 700m 지점에 공기가 제일 좋다고 제가 서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이 그 산소 농도, 그 다음에 이온 농도, 이온도 또 말씀드리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온이, 음이온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해발 700m 지점이 음이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참고로 좀 하시고요. 생활하시는 그 생활 현장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침방에도 그 다음에 거실에도 공기청정기를 놓고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기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은 꼭 잡수실 때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물을 잡수십시오. 너무 깨끗한 물이라고 역삼투압 방식으로 아주 물을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까지 싹 걸러내버리는 그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그거는 술을 먹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걸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게 곤란하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믿을만한 생수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시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왼손에다 내가 먹는 음식물을 얹어놓고 오른손을 동그랗게 O자를 만들어서 상대편한테 이걸 벌려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왼손에 놓여있는 음식에 따라서 여기에 힘이 생겨서 상대편이 이거를 벌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기운이 생기는 음식이 내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가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육기자연건강법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운동입니다. 동기. 움직여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법에 대해서도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가능하면 앉아있고 누워있지 마시고 걸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걸으십시오. 열심히 걷게 되면 그 운동의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신다면 모르지만 움직일 수만 있으시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운동은 등에서 땀이 촉촉히 날 정도의 운동이면 딱 맞습니다. 절대 운동이 좋다고 너무 과격하게 막 산에 올라가시고 그냥 러닝, 뛰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그거는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입니다. 이 열기는 꼭 주무실 때 꼭 취침 양말을 신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발을 따뜻하게, 머리를 차게 하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해야 순환이 잘 돼서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이 잘 되고 음식을 먹은 모든 그 에너지가 순환으로 순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목욕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온천에 가서 입욕을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온천이나 혹은 목욕탕이나 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목욕하는 것을 제가 목욕탕에서 그 건강 강좌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목욕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좋은 입욕이 족욕입니다. 발을 담그고 땀이 촉촉히 날 때까지 있는 것이 열기입니다. 열기순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족욕은 이 발이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 여기 복숭아씨 바로 위에, 복숭아씨라고 톡 불어는 복숭아씨 있죠. 이 복숭아씨라고 그러죠. 톡 불어난 거, 복숭아씨. 요 위에,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에 만져보면 굉장히 진통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프게. 진통을 느끼는 부분. 요 부분 조금 위에까지 물이 잠기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족욕입니다. 여기를 우리 일반적으로 심술학에서 얘기하는 삼음교라고 합니다. 삼음교. 여기 주점이 여기 위에까지 잠길 정도로 족욕을 하면 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그 물의 온도는 한 35도에서 41, 2도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그 체질에 따라 또 다릅니다. 등에서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음체질 중에 소음체질이 있습니다. 소음체질은 절대 땀을 너무 내면 안 좋습니다. 땀을 너무 내면 소음체질은 안 좋아요. 대개 음체질들은 땀을 좀 내는 게 좋지만 그 중에서 소음체질은 땀을 많이 내면 절대 안 좋습니다. 순환 기능이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됩니다. 양체질은 땀을 거의 안 내도 건강한 체질이라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샤워 정도 할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족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욕 가서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음체질들은 목욕탕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탕에 물이 있으면 주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글 때 이 배꼽이 있지 않습니까? 배꼽, 요 사람의 배꼽 정도 당길 정도로 입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꼽 정도 잠길 정도로 입욕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보면 아예 여기 이 머리가 있고 이러면 목욕탕에 오셔가지고 여기 목까지 그냥 물에 들어가서 푹 하면서 여기 물에다가 전부 다 담급니다. 이 목까지. 절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기의 기운을 순환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까지 잠기게 해서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땀을 뻘뻘 내고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절대. 순환 기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발에서부터 위에 이 머리까지 열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목욕탕이 들어와가지고 대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열이 순환이 못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악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또 찜질하는 데까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명심하셔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세 미만 아이들은 45도 이상 열기를 받게 되면 중요한 겁니다. 성장세포가 죽습니다. 퇴보됩니다. 세포 분해를 해서 키가 자꾸 자라는 건데 45도 이상 되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연료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도 있습니다.
45도 이상 열이 올라가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을 못합니다. 더 이상 50도 미만 올라가게 되면 암세포가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욕하실 때는 꼭 이 조격으로 복숭아뼈 바로 위에 삼음교라는 그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잠그고, 요 물을 잠그고, 계시면 등에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면 됩니다. 그 땀을 팍팍 흘리는 거는 절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게 할 때는 배꼽 조금 위에까지 잠기게 해서 땀이 날 정도 흘러 나오면 그만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땀을 팍팍 오래 그게 좋다고 그렇게 오래 계시면 혈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육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그 순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혈순환은 꼭 조격을 하시면 조격은 좋습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 3번 이 정도 하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하실 때는 꼭 복숭아 뼈 조금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좀 진통이 오는 것 같은 찌릿한 감이 오는 것이 바로 복숭아 뼈 바로 위에가 우리가 그 혈자리, 침 놓을 때 혈자리가 삼음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잠길 정도로 조격을 하시면 좋고요. 일반 당에 가서는 꼭 배꼽이 잠길 정도 그 위에까지 하십시오. 대개는 이 가슴이라 그래서 갈비뼈 그 아래까지 잠기게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하시면 좋고 절대 이 목까지 푹 들어가서 뜨뜻한 물에서 여기까지 잠그고서 있으면 눈을 감고 땀을 쭉쭉 흘리고 계시는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목욕을 하시고요. 또 그 어린 아이들 들어가는데 찜질방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세 미만 아이들은 20세 미만 성인이 홀집되기 전 아이들은 절대 온도가 45도 정도 되는 온도에 가서 찜질방에 들어가면 성장세포 팔꿈치 무릎 성장세포가 성장을 못하게 되니까 위험합니다. 절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또 지난번에 이어서 암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